부등식으로 갈게요. 아마 13강, 12강, 13강 정도 나가면 다시 시험 대비 들어가고 2학년 2학기 다시 나갈 겁니다. 자, 8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쭉 갑니다. 좀 힘들어도 참아야 돼요. 힘들어 조심하시고. 8강. 자, 1차 부등식의 풀이와 활용인데, 일단 이것도 수학에 다 스토리가 있지만, 수학이 뭐 전부 다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로 쭉 가르쳐 볼게요. 일단은 요 1번, 2번이 스토리화가 돼야 돼요. 1번, 2번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제목이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인데, 부등식 하면 당연히 어떤 표현이 있죠? 우리는 4개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은 4개의 표현을 수직선에 표현해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4개의 표현을 하면 제가 x는 a보다 크다,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x는 a보다 작다,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은 x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a를 기준으로 해주고 색칠을 해주지 않고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표시해줘요. 그러면 왜 오른쪽이냐? 수직선에서 오른쪽이 수가 크기 때문이죠. 대소관계가. 그러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주느냐? 똑같아요.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색칠을 해주면서 a도 포함된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색칠을 해줘라. 그러면 a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직선이 작은 부분은 왼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라는 거죠. 작다는 건 또 이제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기준점이 a로 표현한 거죠. 그럼 왜 x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부등식의 해라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해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x의 범위를 구할 거죠. 그러니까 x의 범위를 구할 거니까 x는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작다,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죠.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은 4개의 표현을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기준점은 a죠. 근데 표현되는 건 x니까 기준점은 a인데 x의 범위를 색칠하겠다. 그럼 다 끝났죠.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은 4개의 표현을, x에 대한 4개의 표현을 수직선에 표현하겠다.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이 끝났는데, 지금 2번 제목, 2번이 좀 재밌어요. 1차 부등식과 그 풀이인데, 이게 앞에 내용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제가 1차 부등식, 이번의 제목을 1차 부등식과 그 풀이로 했는데 첫 번째 정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1차 부등식의 정의부터 일단 조직했다 이거. 1차 부등식의 정의.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차 방정식도 그렇고 1차 부등식도 그렇고 개념을 나타낼 때 1차식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개념을 나타낼 때 1차식이란 말이 머릿속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1차 방정식을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1차식은 0하면 1차 방정식이죠. 1차 부등식의 정의는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 1차 부등식의 정의는 1차 또 4개의 표현이 들어가요. 항상 부등식은 4개의 표현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그냥 박아져 있어야 돼요. 1차 부등식의 정의는 1차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1차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1차식은 0보다 작다. 1차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자님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1차 부등식의 정의는 1차식과 4개의 표현이 아니에요. 1차식과 4개의 표현.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1차식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내가 수학 선생님인데 기호화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학 선생님이 아니니까 기호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호할 거냐? 제가 1차식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ax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이것도 여기가 0보다 크거나 되면 안 되겠죠.
ax 플러스 b는 0보다 작다. 당연히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ax 플러스 b는 0보다 작다.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요, 이런 게 개념이 있어요. 강병석은 왜 1차 부등식의 정의를 1차식은 0보다 크고 1차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차식은 0보다 작고 1차식은 0보다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꼭 이렇게 기호에 집착했느냐? 그거를 아셔야 돼요. 강병석이 기호에 집착한 이유는 대수적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는 문자로 표현한 이유는 바로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 거냐? x를 한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좌변이든 우변이든 한쪽으로 x를 다 몰아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고 하면 ax는 마이너스 b 이렇게 일단 가는 거예요. 1차식을 좌변에 남겨줬어요. 그러는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누면 될 건데 a가 양수인지 음수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a가 만약 0보다 작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면 1차 부등식의 풀이는 벌써 끝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끝난 거죠? 아, 쉽게 얘기해서 좌변에는 x만, x의 항만, 좌변에는 1차식만, 좌변은 1차식, 우변에는 상수항, 요게 바로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이에요. 좌변에는 1차식, 우변에는 상수항.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좌변에는 1차식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느냐? 그냥 우변에도 1차식 와도 상관없어요. 우변에도 1차식. 우변에가 1차식 오면 좌변에는 상수항이 오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차 부등식의 풀이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2x 플러스 7은 0보다 크다 이걸 푼다고 칠게요. 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이걸 푼다고 칠게요. 물론 이걸 풀 때는 이게 편하죠. 이게 편합니다. 부등호가 안 바뀌죠? 이게 편합니다. 근데 이걸 풀 때는 전 이게 편해요. 전 이게 편해요. 왜? 바로 일로 와버리면 1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전 이게 편해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x는 2분의 7보다 작다? x는 2분의 7 똑같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차 부등식의 풀이 1차 부등식 정의할 수 있죠? 정의를 저는 뭐 했죠? 문자로 정의했죠. 문자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풀이하는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쪽에 전부 다 1차,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항. 그게 정말 올바른 풀이죠. 자, 쭉 갈게요.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3학년 과정은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안 나갑니다. 빨리빨리 복습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속지 말자. 학교 선생님이 부등식 문제, 방정식 문제를 낼 때도 다음은 무슨 방정식인가? 부등식 물 때도 다음은 무슨 부등식인가 물어볼 거예요. 몇 차 부등식인지 물어볼 거예요. 속지 말자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2x 플러스 7은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거나 2x 플러스 7은 2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야이는 명백히 1차 부등식이죠. 왜 1차 부등식입니까? 좌변으로 이해해도 x의 개수가 살아있죠. 1차항이 살아있죠. 그럼 1차 부등식이라는 건 1차항이 살아있어요. 1차항이 살아있어요. 1차 부등식은 1차항이 살아있죠. 1차 부등식은 이런 형태잖아요. a가 0이 되면 안 되죠. 1차 부등식. 근데 이거는 속으면 안 되죠. 1차 부등식 아닙니다. 이항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그죠? 7은 3이에요. 이게 뭐예요? 항상 참인 부등식인 거죠. 속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간단히 한 다음에 몇 차 부등식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 2차 부등식을 고1 때 뵙지만 1차 부등식을 잘 해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지식사에서는 지금 못 풀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풀 수가 없지만 요거는 지금 뭐다?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여러분들 지금 못 풀어요. 자, 그런데 만약 3개월 있으면 풀게 돼요. 여러분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이렇게 적었다면 몇 차 부등식인가요? 없어질 거잖아요. 간단히 한 다음에. 1차 부등식인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없어질 거네요? 무슨 부등식인가요? 항상 거짓인 부등식 되겠죠. 괜찮습니까?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한번 해볼게요.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 느낌 왔죠? x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부등식이 정리도 했고요. 예, 푸른 방법도 했고 속지 만져도 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면 다 끝났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1차 부등식이에요. 그 제목이 괄로, 분수, 소수예요. 1학년 때도 다 똑같았어요. 여러 가지 부등식의 괄로가 있는 부등식. 그럼 괄로는 뭐 하면 끝나는 거죠? 분배법칙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부등식을 주어도 괄로가 있으면 관로는 뭐 하면 된다? 풀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풀면. 일로 오게 되면 6분의 20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수직선에 표현하면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기준점은 3분의 10.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관로가 있다면 그냥 분배법칙 해라 이거예요. 관로가 있다면 분배법칙 해라.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1학년 때부터 계속했는데 그럼 이거 벌써 끝나지 않았어요? 분수 소수라만 적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부등식 중에 관로가 있는 부등식은 분배법칙만 쓰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저 수학이 지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부등식 중에 분수 소수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개수가 분수인 부등식, 개수가 소수인 1차 부등식,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 만들어 볼까요, 재단님들? 이런 형태. 개수가 뭐예요? 분수인 1차 부등식이죠. 뭐 곱하고 시작하면 돼요? 최소 공배수 곱하고 시작하면 된다. 풀 수 있죠. 최소 공배수.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그런 거? 상위반인데 여기 지금 뭐 12 곱해가지고 제가 뭐 3x 마이너스 4x는 12 곱하면 72 마이너스 x는 72 마이너스 1 곱하면 x는 마이너스 72 이런 거 지금 의미 없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등식 횟수가 분수이면 누구로 바꿔라? 정수로 바꿔라. 나중에 이제 배울 방정식에서도 여러 가지 부등식 뵙겠죠. 방정식에서 관로가 있으면 분배법칙 해라. 개수가 분수이면 뭐해라? 정수로 바꿔라. 개수가 소수이면 또 뭐라? 정수로 바꿔라요. 개수가 소수여도 정수로 바꿔버리라 이거죠. 그냥 다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 0.03x 플러스 뭐 2x는 30이다. 개수가 소수네요. 그럼 양변에 10에 거듭제곱 곱해가지고 100 곱해가지고 3x 플러스 어떻게 돼요? 200x는 100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000 되겠죠. 풀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다? 개수가 여기 안 적어놨지만 개수가 분수 소수는 누구로 바꿔버린다? 정수로 바꿔버린다. 전 지금 여러분들한테 5번 하고 싶어가지고 4번하고 5번 하고 싶어서 5번이 제일 중요한데 하고 싶어서 지금 1번, 2번, 3번은 그냥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 저처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야얘를 보면서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이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바로 읽으면서 뭐 1차식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읽으면서 뭐 1차 부등식의 정의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닮아도 이런 식의 스토리를 연습하지 않는 건 수학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1차 부등식이 정해지만 문자로 정의내렸죠. 왜 문자로 정의내렸죠?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풀 때 누구? 상수항은 뭐? 오른쪽으로 간다. A가 양수이면 부동항이 안 바뀌고 A가 음수이면 부동항이 바뀐다. 괜찮겠죠? 그러면서 1차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좌변으로 다 가져온 다음에 검사하는 거야. 1차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은 좌변으로 다 가져온 다음 검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등식 가르쳤죠. 자, 활용 가르칠 건데 활용이 쉬워요. 야이는 활용이고요. 지금 활용 전체적인 느낌이고 야이는 구체적인 예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활용은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선생님 기출문제 할 때 또 해주겠고 이렇게 보여. 자, 부등식이지만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앞으로 저하고 똑같이 하시면 다 풀려요. 어떻게 하느냐? 구하는 걸 일단 x, 구하고자 하는 걸 x. 1학년 때부터 했죠. 구하고자 하는 것을 x. 90% 이상 이렇게 하면 풀려요. 근데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하면 풀리긴 풀리는데 쉽게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인구 문제, 뭐 그런 것 같은 거는 과거를 x로 놔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제가 예전에 가르치긴 했지만 학생 수 증가, 인구 문제 같은 거는 과거를 x로 놔주는 거예요. 과거를. 나중에 또 풉시다. 구하고자 x로 놓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식을 세우고 푸세요. 확인하면 끝이. 이게 스토리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고 식을 세우고 풀고 확인하면 끝입니다. 이게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방정식의 활용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것들을 풀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두 개만 한번 풀어보면 제가 강의 교재 잠깐 보면 강의 교재 이 페이지를 보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뭐 교재 없어도 상관없는 거지만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 보세요. 1번 보니까 어떤 수의 3배에서 했죠. 어떤 수의 3배래요. 그럼 구하라는 게 어떤 수 아니에요? 그럼 구하라는 걸 x로 놔요. 구하라는 걸 x로 놔요. 어떤 수의 3배에서 3x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거 수량관계 파악이라고 해요. 어떤 수의 3배, 수량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어떤 수의 3배에서 계속 읽어볼게요. 5를 뺀 값이 어떤 수의 5분의 1배보다 2를 넣은 값보다 작다. 끝났죠? 무슨 얘기냐? 구하려는 거를 x로 놓고 식을 세웠죠. 구하려는 걸 x로 놓고 문제 읽으면서 수량관계 파악하고 식 세웠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물론 푼 다음 확인해도 되지만 어떤 수의 3배에서 5를 뺀 값은 어떤 수의 5분의 1에 2를 넣은 값보다 작다. 자, 풀 때 물론 좌변으로 다 가져와도 되지만 그러지 마세요. 개수가 뭐죠? 분수네요. 그러면 정수로 바꿔줘야죠. 뭐 곱해야겠습니까? 5 곱해버립시다. 5 곱해버리면 양수니까 부동항이 안 바뀌죠? 5 곱하면 어떻게 돼요? 15x-25예요. 5 곱하면 x 플러스 10이죠. 가져오세요. 14x 되겠죠? 여기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안 보여요? 갑자기 눈이 부시네요. 14x 죄송합니다. 일로 오면 35 되겠네요. 이렇게. x는 14분의 25죠? 이렇게 되겠네요. x는 어떻게 되나요? 7이 14에서 7, 14분의 35죠? 2분의 5 되겠네요. x는 2분의 5 작다. 근데 여기 가장 큰 정수를 구하래요. 어떤 수 x가 가장 큰 정수였으면 좋겠대요. 2분의 5보다 작은데 가장 큰 정수. 2분의 5 왼쪽에 있는 가장 큰 정수 누군가요? 2죠. 이렇게 풀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활용은 그냥 뭐다? 구하려는 거를 x로 놓고 풀면 그만이다. 학교에서 가끔 구하려는 걸 x로 하는데 안 풀리는 문제를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저한테 가져오셔야 됩니다. 제가 일반적인 수학 때 왜 구하려는 걸 x로 놓는 걸 잘 설명 안 해주냐면 잘못 설명했다가 제가 잘못 설명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 받아들여 버리면 더 헷갈려 버리니까 안 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적응이 된 다음 가르쳐야겠다. 처음부터 가르쳐 버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버립니다. 자, 2번 요것만 해볼까요? 2번만 요것만 하고 바로 5번 넘어갈게요. 2번 한 개에 600원 하는 사과와 한 개에 900원 하는 배를 이렇게 그냥 문제 읽으면서 세우는 거 해볼게요. 한 개에 대기가 600원 하는 사과 한 개에 900원 하는 배래요.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 읽으면서 저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한 개에 600원 하는 사과 한 개에 900원 하는 배래요. 900원 하는 배래요. 볼게요. 그 다음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사과와 배를 합하여 12개다. 사과와 배를 합하여 12개다. 이거 일단 설득해 줄게요. 자, 이제 건들지 마세요. 맨 마지막 문장을 봐요. 구하라는 게 뭐예요? 배죠, 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배를 x로 놓은 겁니다. 구하라는 걸 x로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배를 x개라고 놓으면 사과를 y개라고 놓지 마십시오. 물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풀 때는 y로 놔도 되지만 사과 이걸 y로 놔도 되지만 이렇게 놓으세요. 사과는 12-x 이런 식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문자가 하나인 게 좋으니까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에서는 뭐 어쨌든 방정식도 마찬가지지만 문자가 한 개인 게 최고죠. 어쨌든 문자 두 개로 놓은 것도 진배 없어요. 사과를 y로 놓은 거니까. 머릿속으로 해버리라는 얘기였신 거예요. 그럼 여기보다 12-x가 된다. 나 뭐 하는 줄 아세요? 원어로 해볼게요. 구하라는 걸 x로 놓고 수량 관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x면 내가 12보다 수량 관계는 내가 x면 너는 뭐냐. 수량 관계라는 건 내가 x면 너는 뭐냐 이거예요. 수량 관계 파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애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죠. 구하려는 걸 x로 놓고 식을 세우고 풀면 그만이다. 근데 원래 앞에 한마디가 있죠. 수량 관계 파악. 내가 x면 너는 뭐니? 그런 게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읽는 거예요. 수학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제고 다시 읽는 거 해볼게요. 자, 12개를 사라고 했는데 10,000원이야. 엄마가 10,000원만 줬대요. 엄마가 10,000원만 줬어요. 10,000원만 줘서 너희들 보고 알아서 사오래요. 그러면 내가 사과는 600원이니까 12-x개 살 거고 900원이니까 x개 사겠죠. 이걸 합쳐서 10,000원이 남으면 안 된대요. 괜찮습니까? 좀 빨리 풀게요. 자, 마이너스 600x, 900x 하면 300x예요. 자, 7200이죠? 7200이 1로 와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2800 되겠네요. 이렇게. x는 300으로 나눠버릴게요. 300으로 나누면 3분의 28 되겠네요. 배를 최대한 몇 개까지 할 수 있냐 물어봤죠? 3분의 배를 살 때 1개, 2개, 3개, 4개 정수꼴로 사잖아요. 자연수꼴로. 3분의 28보다 가장 작은 건 3분의 27인 9개가 되겠죠. 9개가 될 거예요. 9개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9개까지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하지만 제가 이 1차 부등식의 풀이와 활용 중에서 5번 갖고 좀 목숨을 걸게요. 시간에 나중에 그 영상 찍을 때 5번 좀 나눠 해주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이 5번이 이제 1차 부등식의 풀이